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제어 시스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리스판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플랜트와 컨트롤러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랜트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자동차라던가 무인 잠수정 이러한 어떠한 시스템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리스판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은 다음 블록 선도와 같이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공하는 리스판스, 출력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리스판스가 실제 작동하는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게 아침에 이제 모닝콜 같은 게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입력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되겠고, 출력은 우리가 그 시간에 울리는 어떤 벨소리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제어 시스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입력은 우리가 원하는 층이 되겠고, 출력은 실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높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시스템의 타임 리스판스를 나타내게 되겠고, 오버롤 리스판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과도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요 안정화된 부분, 요 부분을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입력은 4층이 되겠고, 실제 올라간 높이 아웃풋 액츄얼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요 그림에서는 4층과 어느 정도 높이 차이가 있는데, 요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레퍼런스 시그널과 실제 아웃풋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낡은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 시 어떠한 바닥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높이 차,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크게 오픈룹 시스템과 클로즈룹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룹 시스템은 요 블록 선도와 같이 어떠한 입력과 아웃풋 사이에 어떠한 비교가 없이 제어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오픈룹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여기 나와 있듯이 디스터번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디스터번스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한국말로는 외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무인 항공기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외란은 바깥에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바람이 될 수가 있고 비가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 방식을 여기 나와 있듯이 피드포워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클로즈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로즈룹 시스템은 오픈룹 시스템과 가장 큰 틀린 부분이 이렇게 피드백 라인이 있어가지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란에 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제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어 공학은 제어 시스템의 해석, 설계, 구현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룹 시스템과 클로즈룹 시스템 예를 보시면, 이러한 토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룹 시스템이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세팅된 어떤 온도에 따라서 뭐 빵이 타던 안 타던 처음 입력, 현재의 상태를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픈룹 시스템이 되겠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세탁기도 현재 빨래 상태가 뭐 더럽던 깨끗하던 우리가 맞춰진 그 입력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탁기도 오픈룹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클로즈 시스템에는 이제 보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온도와 우리 설정된 온도 사이에 계속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은 보일러가 재가동되고 이러한 클로즈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요 아래에 있는 핸들은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을 나타내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클로즈 시스템이 되겠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언덕에 올라갔을 때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면 속도가 더 떨어지게 되겠고, 반대로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더 속도가 올라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클로즈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뭐 요 변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뒤에 기구학적인 클로즈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시스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레귤레이션 문제와 트래킹 문제가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스탄트한 디자이드 밸류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을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수학이나 제어에서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는 딱 그 레귤레이션 문제를 보여주고 있겠고, 우리가 원하는 밸류가 시간에 따라서 또한 일정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트래킹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트래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문제가 레귤레이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디자이드 밸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어 시스템을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로프 볼테지 로우나 커런트 로우로 전류와 전압에 관련된 어떤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겠고, 이제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은 운동, 역학 법칙을 이용해서 어떠한 고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차 미분 방정식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간단화된 수학 표현으로 어떤 제어 이론이나 제어기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가 있겠고, 이러한 전달함수는 어떠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모델링 기법이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입력분의 출력, 이런 형태로 나중에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대표적인 기법이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이 있겠고, 상태 공간 방정식은 이제 n차 미분 방정식 주어졌을 때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기법은 이제 트랜스퍼 펑션에 비해서 좀 더 모던 컨트롤에 가까운 이제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상태 공간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우선 차수 2차이기 때문에 상태 변수 x1, x2를 정의를 하겠고, 주어진 x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x1을 x, x2를 요거보다 x보다 한 차수 높게 x 다수로 정의를 합니다. 요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x 닷은 x1을 한 번 더 양쪽 미분하면은 x1 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1 닷은 x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x2 닷은 주어진 식으로 유도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x 더블 닷은 요 x2 부분에 한 번씩 더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x 더블 닷은 우리가 x2 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x 닷은 우리가 x2라고 정의했었죠. x는 x1.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x2 닷은 6 빼기 마이너스 3x1 빼기 2x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과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이제 한국말로는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화살표 부분을 이제 신호로 처리하게 되겠고, 왼쪽에는 입력, 오른쪽에는 출력, 이 박스 안에는 전달함수 시스템으로 묘사하게 되겠습니다. 신호 흐름 선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노드와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겠고, 이러한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노드를 이제 신호 입력이라고 하고, 화살표 부분의 전달함수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부 과정인 이제 제어공학인 경우에는 제어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심플한 경우인 연속시간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간단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형과 비선형 시스템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를 들어 보시면 이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형 시스템이 되겠고, 앞에 공식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x 대신에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이 b x2가 이렇게 쪼개지면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 대신에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 ax1, 요 x 대신에 우리가 요 부분을 대입하는 거죠. bx2가 되겠고, 결국 2ax1, 2bx2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x1을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fx1이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텀도 bfx2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이 x는 선형 시스템, 선형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 해보시면 sin x는 비선형, x제곱도 비선형, 2t제곱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임 베링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 베링이 들어갈 때는 관련된 변수가 시간에 관한 함수면은 우리가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x분의 1도 비선형, exponential tx도 비선형인데 요 관련된 파라미터에 t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 베어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제어공학 시스템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개념인 안정도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떠한 접시 안에 공이 있을 때 이 공을 계속 움직이더라도 원래의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스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언덕 위에 공이 있을 때 우리가 공을 밀더라도 공을 밀면은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를 유지 못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unstable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공학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하게 바꾸도록 이러한 제어기 설계하는 이론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레퍼런스 시그널과 현재 시스템의 아웃풋 시그널 사이의 차이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도립진자를 수직으로 세우는 제어 시스템이 되겠고, 만약 결과가 이렇게 수직과 10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를 10도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도 상태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전 단계, 안정화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가도 상태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겠고, 가도 상태 응답에서는 시스템 퍼포먼스에 관련된 퍼센트 오버슈트나 어떠한 다음과 같은 리스판스 스피드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빠른 리스판스가 나오도록 제어기를 설계하는 게 좋죠. 근데 에너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제어 성능과 제어 목적 사이에 관련된 어떤 최적의 솔루션 찾는 문제에 대한 그 제어 기법이 옵티멀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시스템 영상이 되겠고, 인버티드 펜들럼 시스템이 대표적인 제어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립진자, 진자의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도립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은 요 카트에 모터 달려 있어서 그 좌우로 움직이면서 요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제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험 영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게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클로즈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치더라도 외란이 되겠죠. 디스터번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